안녕하세요. 황혼 한걸음입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 딸 애랑 통화를 하는데 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걱정되어 찾아가 얼굴을 보니까 핏기가 없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힘든 거 있어? 하고 물어보니 아니, 괜찮아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말 좀 꺼내봐야 하나? 혹시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건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잔소리꾼 되는 거 아닐까? 자식이 간섭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저와 같은 일을 했었던 최 여사님은 올해 61세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딸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봤던 딸이 아니었어요. 야,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요즘 밥 잘 먹어? 응, 먹어. 목소리에 힘이 없네. 어디 아파? 아니야. 안 아파. 최 여사님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의 표정이 부담스러워 보여서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딸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조심해야 하는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최 여사님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사위랑 싸웠나?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했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 사위는 잘 지내지? 응. 시어머니는 요즘 뭐라고 안 하시고? 엄마, 제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딸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최 여사님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걱정돼.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물어봤는데 괜찮대. 근데 분명히 괜찮지 않아 보여. 그럼 어쩔 건데? 본인이 괜찮다는데? 최 여사님은 잠을 설쳤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엄마야. 응, 엄마. 어제 보니까 네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부담스러워. 부담? 엄마가 걱정하는 게 부담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괜히 물어봤나? 며칠 후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퉁명스럽게 말해서. 나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최 여사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거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 엄마 얼굴 보고 싶어. 딸이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본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책임자가 나여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 근데 이제 프로젝트 끝나서 좀 나아졌어. 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때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그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때 말했으면 엄마가 회사 그만둬. 건강이 우선이야.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서. 최 여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개입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언이 간섭으로 들릴 때.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우리는 바로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자녀는 이런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여사님의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했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승진 못했어. 기분이 안 좋네. 이 여사님은 바로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야지. 회식 자리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야.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요즘 야근도 안 한다며? 남들은 다 야근하는데 너만 안 하면 승진이 되겠어? 엄마,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전화한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조언해주는 거잖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엄마, 나 끊을게.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서운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지?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들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바로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들한테는 상처가 된 거죠. 두 번째, 감정 위에 해결책을 얹을 때. 자녀가 힘든 감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 이 방법을 써봐.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자녀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여사님의 딸이 육아로 힘들다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애가 밤에 계속 깨서 잠을 못 자겠어. 그리고 낮에는 회사 일하고. 진짜 미치겠어. 김 여사님은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회사 그만둬. 애가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딸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 수 없어.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럼 시어머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해. 할머니가 봐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바쁘시고. 엄마, 나 지금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뭐? 엄마한테 뭘 원하는 거야?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힘들다는 말 좀 하고 싶었어. 엄마, 나 끊을게. 김 여사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답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지? 하지만 딸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겠다, 많이 피곤하겠다, 이런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딸한테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세 번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라고 할 때. 우리는 인생 선배입니다. 자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하면 나도 다 겪어봐서 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녀한테는 네 고민은 별거 아니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 여사님의 아들이 실연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 헤어졌어. 진짜 힘들어. 장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 엄마도 젊을 때 그런 거 다 겪어봤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인생에 연애가 뭐라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엄마, 나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힘든 일이야. 알아. 근데 나도 다 겪어봐서 아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억울했어요. 내가 위로해 준 건데 왜 화를 내지?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겪어봤다는 말이 네 고민은 별거 아니다로 들린 거죠. 그렇다면 언제 말해야 할까요?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말을 꺼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은 자녀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입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생각은 어때? 이렇게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로 조언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공감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조언해주길 원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여사님의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야근도 많고. 박 여사님은 바로 조언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엄마가 조언해주길 원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돼?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어줘.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들어줄게. 얼마나 힘들었어? 딸은 한참 동안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박 여사님은 중간중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말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 박 여사님은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요. 자녀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조언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거든요. 대신 시간을 좀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하세요. 제가 최근 친하게 지내는 윤 여사님의 아들이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전화로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내 친구가 진짜 너무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 여사님은 바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화나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화났겠다. 진짜 화나?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속상하겠다. 윤 여사님은 그날은 그냥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엄마, 저번에 그 친구 이야기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좀 무신경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어. 친구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더라. 그렇게 생각하니? 응. 근데 엄마 생각은 어때? 내가 친구한테 사과해야 할까? 이제 윤 여사님이 조언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친구도 내 진심을 알면 이해할 거야.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엄마. 이렇게 감정이 정리된 후에 조언하면 자녀도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참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위험한 관계에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로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명령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해결보다 공감.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대신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힘들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정말 화났겠다. 이런 말만으로도 자녀는 위로받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딸이 엄마, 나 요즘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회사 그만둬. 시어머니한테 애 맡겨가 아닙니다. 힘들겠다.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요. 두 번째, 선택권은 자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명령하지 마세요. 대신 선택지를 제시하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경험보다는 질문. 엄마도 다 겪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으로 자녀 스스로 생각하게 하세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상황에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면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은 답은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도움은 타이밍이 절반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 주는 도움은 간섭이 됩니다. 자녀가 원할 때 주는 도움이 진짜 도움입니다. 그러니 참을 때는 참으세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할 때는 말하세요. 하지만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명령보다는 선택권을 주세요.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자녀가 손을 내밀 때, 그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자녀도 더 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황혼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 문제, 건강, 노후 준비까지 우리 세대의 진짜 고민들을 솔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장갑 꼭 챙기시고요. 특히 머리와 귀를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집에서도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시고요. 따뜻한 국물 요리 드시면서 몸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이겨냅시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